넌 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진상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피선주가 진중배의 친딸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로 어느 하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진상아는 잔뜩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진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김소우 그 자식이랑 이혼 안 하고 버티는 건 그놈한테 미련이 남았다는 뜻 아니야? 과거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진상아와 전남진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막 끝나고 정적이 흐르던 진건축 사무실 근처 카페였습니다. 피선주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조용히 들어와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피선주가 메모해둔 스케치들과 간단한 작업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근처에서 낮은 목소리로 심순애. 도대체 어딨나? 반드시 만나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리더니 곧 피선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부스스한 머리에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는데 낮게 깔린 목소리에 묘하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우연히 피선주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피선주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피선주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여기 심순애라는 사람 있어요? 그 집 딸이라고 들었는데. 피선주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심순애 씨 찾으세요? 근데 왜 저한테 물으시는 건데요? 낯선 남자는 당황스러운 듯 울컥한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그러다 뭔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미안하네. 실수했어. 난 사실 진상아를 찾고 있어. 잃어버린 딸이. 피선주는 그 말에 얼핏 진상아 친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피선주에게 심순의 이야기와 동시에 진상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남자가 뱉은 짧은 혼잣말 속에는 마치 진중배가 잃어버린 딸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스며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피선주는 남자의 말을 더 들어보려 했지만 그때 문이 열리고 심순애가 들어왔습니다. 심순애는 남자를 보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심순애가 허둥지둥 다가오더니 남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며 서둘러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여기서 이러면 정말 큰일 나. 남자는 심순애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조용히 분노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심순애는 재빨리 남자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사뭇 날카로워서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피선주조차 등에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잠시 뒤 심순애가 돌아왔을 때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피선주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시죠?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요. 심순애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꺼. 심순애가 애써 미소를 띠려 했으나 입꼬리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드러나는 초조함을 숨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피선주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어떤 출생의 비밀 같은 것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방금 전에 그분이 잃어버린 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사정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심순애는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피선주 씨가 알일 아니야. 괜히 오해하지 마. 그렇게 말하곤 심순애는 더 이상 부연 설명 없이 달아나듯 자리를 떴습니다. 피선주는 미처 막지도 못하고 망연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복잡해진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이전에 희미하게 들었던 진중배 사장님이 잃어버린 딸 이야기가 다시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피선주는 가끔씩 가족 중에 어딘가 다른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무시해왔지만 오늘 들은 단서가 그 희미한 기억을 선명하게 호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걸까?
하고 혼잣말을 삼킨 피선주는 텅 빈 카페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선 채로 손끝까지 식어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피선주는 아직 조금 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의문이 잔뜩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던 오후 진중배가 회사 대표실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바빠 보였고 진중배는 평소답지 않은 초조한 표정으로 낡은 상자를 꺼내 사진과 문서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복도 끝에서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한 피선주는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캥기는 듯한 진중배의 기색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중배가 서류를 쥔 채 말없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이자 피선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대표실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진중배는 깜짝 놀라 서류를 재빨리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킨 걸 아는지 이내 체념한 듯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와봐. 얘기할 게 있어. 진중배가 손짓으로 문을 닫도록 유도하자 피선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대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출생증명서로 보이는 종이 그리고 몇 가지 문서가 엉켜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그것들을 피선주에게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이야. 내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사실 몇 년 전부터 모아둔 자료야. 피선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카페에서 들었던 기묘한 대화가 겹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진중배가 잃어버린 딸을 찾는 중이고 거기에 자신이 얽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섬뜩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진중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섰거든. 근데 최근에 어떤 남자가 심순애를 찾아왔대. 피선주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중배가 마치 모든 그림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을 보이므로 거짓으로 얼버무릴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어릴 적 기억 얘기한 적 있나? 이상한 느낌 같은 거. 피선주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가족 중 어딘가 다른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지만요. 진중배는 서류를 가볍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짐작했을 수도 있는데 자료상으론 네가 내 잃어버린 딸일 가능성이 있어. 그 순간 피선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진중배가 섣불리 결론을 내린 건지 의심스러우면서도 그간 느껴왔던 막연한 위화감이 갑자기 파편처럼 살아났습니다. 마침 그때 심순애가 대표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심순애는 서류 뭉치를 본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중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심순애를 향해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이 서류 당신하고 진짜 아무 상관없는 거야? 심순애는 곤란한 표정으로 회피했습니다. 당신이 굳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러나 진중배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피선주와 심순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확실히 뭔가 감춰진 사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는지 진중배는 이제 결심한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피선주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부터 피선주의 출생이라는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물리며 피선주가 예상치 못한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평소처럼 미팅이 끝난 후 사무실을 나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한껏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무슨 폭풍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커피잔을 들고서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손만 달달 떨렸습니다. 머릿속을 꽉 채운 생각은 단 하나, 진상아 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명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 인간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진상아는 갑자기 터져나온 분노를 견디지 못해 비명을 지르듯 울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처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전남진은 깜짝 놀라 뛰어와 진상아를 달랬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화를 내? 전남진은 진상아가 평소처럼 감정 제어를 못하는 장면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아해하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진상아는 전남진이 다정히 말을 걸자 오히려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무슨 얘긴지 좀 말해줄 수 있어? 전남진이 조심스럽게 재차 물었으나 진상아는 맹렬한 눈빛으로 전남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넌 알 거 없어. 그냥 신경 꺼. 진상아의 매서운 목소리에 전남진은 찰나의 기분이 상했지만 꾹 참고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아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친부가 죽었다고 들은 지 오래인데 갑자기 어딘가서 자기 존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진상아는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모호해졌습니다. 전남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진상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불같이 뜨거웠던 진상아의 태도가 이젠 서늘한 얼음처럼 식어 있다는 걸 전남진은 느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진상아와 전남진의 불륜설이 뻔히 알려져 있지만 둘 사이가 멀쩡히 이어지고 있을 거라 여겼는데 오늘 진상아의 눈빛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커피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전남진이 살짝 다가가려 하자 진상아는 팔로 막아섰습니다. 나 지금 아무도 상대하기 싫어. 전남진은 속으로 불쾌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살짝 비아냥거리듯 묻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혼도 마무리 안 된 상태 진상아는 아직 김소우랑도 정리 못했으면서 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운 걸까? 하지만 이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상아가 극도로 예민해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갑작스럽게 얼어붙었습니다. 전남진은 진상아가 비명을 지르기 전까지 이런 사소한 갈등이 반복되면서도 서로에 대한 열정이 가라앉지는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상아의 내면에 잠재되었던 불안과 분노가 친부의 등장이라는 사건으로 폭발해버린 모양새였습니다. 서늘해진 진상아의 태도에 전남진은 묘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설마 여기서 진상아가 내 곁을 떠나겠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허탈감 속에서 전남진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진상아는 전남진에게 마음을 열 기분이 전혀 아니었고 마치 지독한 장마비처럼 둘 사이에는 새로운 균열의 틈이 깊숙이 파이고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진중배는 피선주에게 전화를 걸어 선주야,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피선주는 예감에 사로잡혀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진중배가 출생 문제를 꺼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의 작은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진중배는 그곳에서 혈액 검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진중배를 기다리던 피선주는 왠지 모를 초조함에 발끝이 달달 떨렸습니다. 멀리서 진중배가 걸어오자 평소 딱딱한 모습과 달리 한껏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왔어? 일단 안으로 들어가. 진중배는 피선주를 데리고 조용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간단한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용히 서 있는 김소우가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소우 씨가 왜 여기 있어요? 김소우는 미안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냥 같이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무슨 일인진 저도 잘 몰라요. 진중배는 짧게 한숨을 쉬고 간호사에게 샘플 채취를 부탁했습니다. 피선주의 팔에서 피가 뽑히는 순간 숨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후 진중배가 자기도 똑같이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피선주가 이 상황에 대해 묻자 진중배는 침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내가 직접 알려줄게. 정확히 확인해야 하니까. 피선주는 애써 담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진중배가 친아버지일까? 라는 생각이 마구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오자 김소우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선주 씨 좀 괜찮아요? 오늘따라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 피선주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출생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김소우는 피선주의 손등을 살포시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선주 씨 편이에요. 그러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말에 피선주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김소우가 보여준 따뜻함은 요즘 피선주가 갈급해하던 위로였습니다. 결국 피선주는 머뭇거리다 김소우의 품에 살짝 기대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무섭고 혼란스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어주니까 좀 안심돼요. 진중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뭔가 할 말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이제 검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가 긴장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선주는 마음 한편으로 진중배가 혹시라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아주 조금 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비현실에 이끌려 며칠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던 저녁, 진상아는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전남진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멈칫 다시 닫았습니다. 간신히 퇴근을 마쳤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전남진이 요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건 알지만 진상아도 이혼 문제를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상아는 회사 근처 골목에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전남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지금 어디야? 진상아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딨든 무슨 상관이야. 전남진은 희미하게 웃는 듯 했습니다. 내가 괜히 이러는 거야? 네가 이혼 안 한다고 질질 끌고 있잖아. 김소우랑 빨리 마무리해야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 무심한 말투에 진상아는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쥔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요즘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데 넌 조금이라도 날 위로해 줄 줄 알았거든. 전남진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이렇게 된 거 우리 둘 다 책임이야. 이혼을 질질 미루는 거 나도 싫어. 진상아는 울컥 울음이 올라왔지만 꾹 참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자리에 멍하니 서 있자니 억울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전남진도 결국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네라는 배신감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진상아는 김소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기운이 살짝 도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소우, 우리 아직 부부잖아.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수학이 넘어 김소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네가 먼저 떠났고 내가 받은 상처는 생각도 안 해? 진상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소우라면 조금은 따뜻한 말을 해줄 거라 기대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물론 아직 법적으로 정리 안 된 건 알아. 그렇다고 내 마음까지 바뀌진 않아. 이미 끝났어. 진상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때 부부였는데 이렇게 매정하다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진상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왜 그랬지? 진상아 머릿속에는 전남진과의 불신, 김소우에게 남아있던 미련, 그리고 최근 불거진 친아버지 문제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진상아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고 하염없이 울던 진상아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고립감과 좌절감에 잠식돼 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중배는 병원 측으로부터 봉인된 봉투를 건네받고 대표실에서 조용히 그것을 열었습니다. 잠시 뒤 진중배는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검사 결과지를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그 안에는 피선주와 진중배는 친자관계로 보임이라는 결정적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동시에 진상아와 진중배가 혈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뒤따랐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정지된 진중배는 겨우 자세를 고쳐 앉은 뒤 심순애를 불렀습니다. 심순애가 대표실로 들어오자마자 진중배는 곧바로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피선주가 내 친딸이라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심순애. 심순애는 결과지를 확인하고 흠칫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들통날 거라곤 생각 못했는지 심하게 당황한 눈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건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좌절해 있어서 큰일 날 것 같았다고요.
그러나 진중배는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책상을 쾅 치며 뼈아픈 목소리로 몰아쳤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진상아를 내 딸로 둔갑시킨 거야? 저게 서리가 낳은 딸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심순애는 구차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되셔서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불안정할 것 같았어요. 진상아가 있어야 집안이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진중배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듯한 상실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진상아를 평생 친딸로 믿고 애지중지했는데 사실은 전혀 혈연이 아니라니 황당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람 인생 갖고 장난한 거잖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뭘 어떻게 했든 용서 못해. 심순애는 울음을 터뜨리며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당신 집안 챙기고 상아 키우느라 정말 애썼다고요. 그러나 진중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표정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함부로 가족이라고 입에 담지 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가족을 운운해. 당장 꺼져. 바로 그때 진상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상아는 사무실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심순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진중배는 쓰디쓴 웃음을 띠며 진상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엄마가 무슨 짓 했는지 알아? 혹시 너도 알고 있었니? 진상아는 깜짝 놀라 눈을 굴리다 거짓말을 쳤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엄마가 날 완전히 속인 거야. 심순애는 경악한 표정으로 진상아를 바라봤습니다. 상아야, 너. 진상아는 얼굴을 돌리며 얼버무렸습니다. 진중배는 숨을 잠시 고른 뒤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쨌든 네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어. 그래도 당장 쫓아내진 않겠다. 어쨌든 그동안 딸 노릇을 했긴 했으니까. 대신 앞으로 조심해. 진상아는 겉으로는 안심했지만 속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심순애는 고통스런 얼굴로 진중배를 바라봤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단숨에 산산조각 난 이곳에서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절망에 잠식돼 갔습니다. 피선주는 디자인 작업 자료를 들고 회사 복도를 걸어가다가 노려보듯 다가오는 진상아와 맞닥뜨렸습니다. 눈에 불꽃이 일렁이는 진상아는 무슨 이유인지 잔뜩 한이 맺힌 얼굴이었습니다. 진상아가 다짜고짜 피선주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피선주 너. 네가 다 빼앗았어. 내 자리도 내 남자도 내 인생도 전부. 피선주는 황당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혹스러운 눈빛 속에서 오히려 억울함이 치솟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선주는 남편을 빼앗긴 쪽이었으니까요. 진상아,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랑 바람핀 건 너잖아. 진상아의 가슴 속에는 이미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분노가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짜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로 진상아는 모든 걸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진상아는 피선주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전남진도 김소우도 전부 내 거였어. 내가 원하던 건 다 가질 수 있었다고. 피선주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너무 터무니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침 그때 김소우가 등장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김소우는 큰 목소리로 진상아를 나무랐습니다. 네가 저지른 짓부터 돌아봐. 선주 씨는 너 때문에 남편까지 뺏기고 결국 이혼당했어. 지금 누굴 탓하겠다는 거야? 진상아는 김소우가 얄밉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과 부부였고 잠시 쇼윈도처럼 지냈는데 이젠 진상아를 외면하고 피선주 편을 드는 게 괘씸했습니다. 너도 배신자야. 다들 내 편인 척하더니 결국엔 나만 빼놓고 전부 한통속이네. 김소우는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애초에 네가 전남진이랑 바람나서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진상아는 치를 떨며 손을 들어 김소우 뺨이라도 때릴 기세였지만 허무하게 주저앉으며 그만 멈췄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모습에서 진상아가 자존심마저 무너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피선주는 입술을 깨물고 뒤돌아섰습니다. 이 장면이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김소우는 한 번 더 진상아를 보더니 곧 피선주를 따라갔습니다. 남겨진 진상아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절망이 뒤섞여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망가졌어. 전부 다. 이 광경을 목격한 직원 몇은 겁먹은 표정으로 숨죽였습니다. 결국 진상아는 비참함을 온몸으로 뒤집어 쓴 채 복도 끝을 헤매듯 퇴장했습니다. 피선주는 황망한 얼굴로 서 있었고 김소우 역시 안타까운 눈길로 피선주 곁을 지켰습니다. 모든 갈등이 불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는 너무 덧없이 느껴졌습니다. 심순애는 살던 집에서 쫓겨난 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돈을 꽤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중배가 가진 힘과 재산은 마음만 먹으면 심순애의 앞길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심순애는 전전긍긍 끝에 전남진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어둑해진 시간 전남진이 근무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심순애가 다가와 눈물 어린 얼굴로 애처롭게 매달렸습니다. 전 실장 미안해. 지금 정말 방법이 없어서 왔어. 네가 좀 도와줘. 전남진은 파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천천히 심순애를 훑어봤습니다. 예전 샵 원장의 도도함은 사라지고 몰락 직전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와달라니 뭘 어쩌라는 건데요? 지금 진상아 때문에도 정신없는데 솔직히 남 도와줄 여건 아닙니다. 심순애는 울먹이듯 애원했습니다. 나 집에서 쫓겨났어. 당장 갈 데도 없고 돈도 꽉 막혔어. 전남진, 네가 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고 들었는데 빌려줄 수 없어? 전남진은 순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상아를 통해 얻을 큰 프로젝트가 코앞인데 심순애 문제까지 떠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요? 저한테 맡겨놓은 거 있으세요? 심순애는 간절한 눈빛으로 전남진 손목을 붙들었습니다. 이러지 마, 제발. 상아도 지금 엄청 불안해. 전 실장까지 돌아서면 진상아는 진짜 혼자 될 거라고. 전남진은 그러거나 말거나 손목을 툭 뿌리치고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진상아랑 잘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다 털어버리고 싶은데 참고 있다고요. 심순애는 머뭇거리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 그럼 난 누구한테 의지하라고. 전남진은 고개를 저으며 차 키를 꺼냈습니다. 내 앞날도 모르는 와중에 누가 누굴 도와요. 귀찮게 하지 말고 얼른 가세요. 심순애는 그대로 무너져 내릴 듯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전남진은 망설이지 않고 차 시동을 걸어 심순애를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매몰차게 멀어지는 차량을 보며 심순애는 온몸에 절망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이 자랑하던 성공과 인맥은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상아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심순애는 눈을 질끈 감고 긴 한숨을 토했습니다. 무엇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전남진 진상아 심순애는 각자 마음속 갈등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선주는 사무실 복도 한켠에 놓인 벤치에 앉아 무거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건으로 정신이 없었지만 출생에 관한 생각과 진중배의 반응이 겹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신경질적으로 울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전남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남진이 다짜고짜 선주의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김소우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너도 애엄마인데 체면이 있잖아. 선주는 어이없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랑 친하든 이제 네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 전남진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고 선주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선주는 재빨리 뿌리치며 한층 더 날 선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손 치워. 우리 이미 남남이라고. 그러자 전남진은 어두운 표정으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연이 아빠잖아. 네가 소우랑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다고. 바로 그때 뒤쪽에서 소우가 다가오다 이 장면을 보고는 재빨리 전남진 앞으로 막아섰습니다. 소우는 선주를 등 뒤로 감싸듯 팔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피선주 괴롭히지 마시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간섭하는 건데? 전남진은 헛웃음을 지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웃기네. 넌 진상아랑 이혼도 안 끝냈으면서 뭔 자격으로 선주를 챙긴다고 난리야? 소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남진을 살폈습니다. 당신이 진상아랑 합의도 못하고 선주랑 지연이 인생 깨트려 놓고선 뭘 어쩌겠다는 거야? 무슨 염치로 다시 선주를 구속해? 전남진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잠깐 서 있던 전남진은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됐는지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주는 긴장했던 어깨를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우가 조심스럽게 선주의 팔을 잡고 달래듯 물었습니다. 많이 놀랐죠? 전남진은 아직도 자기가 뭔가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네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친 표정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피곤하네요. 난 그냥 지연이 잘 키우고 내 일상 되찾고 싶을 뿐인데. 소우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선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주 씨가 바라는 거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다 지켜줄게요. 전남진이 떠난 복도는 뒤늦게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방금 전에 신경전을 목격하고 수군댔지만 소우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선주는 여전히 힘겨운 기억과 감정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소우가 함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진중배는 피선주를 회사 근처 작은 카페로 불렀습니다. 피선주는 간단한 용무인 줄 알았지만 진중배는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선주가 자리에 앉자마자 진중배는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액자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처음 보지?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살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진중배 그리고 진중배의 전처 서리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피선주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중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검사 결과로 확실해졌어. 피선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 앞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희미하게 품었던 의심이 완전히 드러난 지금 피선주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억울함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진중배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피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널 내 친딸로 인정할게. 많이 늦었지만 네가 겪었을 힘든 시간을 생각하니 미안하다. 피선주는 코끝이 시큰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사진을 소중히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심순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심순애는 초조한 표정으로 진중배와 피선주 사이로 다가서더니 마지막 발악처럼 변명했습니다. 다 사정이 있었다고요. 당신한테 가족이 필요해 보이길래. 그러다 보니 상아가 선주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예요. 진중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도저히 용서 못해. 네가 무슨 짓을 했든 이젠 알고 싶지도 않아. 이혼 소송 준비나 해. 심순애는 괴로운 표정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피선주는 그 순간에도 묘한 연민이 일었지만 출생을 조작한 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심순애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심순애를 외면한 진중배는 눈길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네가 데려온 진상아도 내 딸은 아니지만 당장은 그대로 둘 거다. 근데 넌 안 돼. 심순애는 가슴을 움켜쥐고 떨리는 입술로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결국 다 잃어버렸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날 이후 심순애는 모든 걸 포기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피선주는 낯선 감정 속에서 가족 사진을 부여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출생의 진실이 밝혀졌고 의문은 풀렸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설명하기 힘든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진중배가 건넨 따뜻한 위로에 피선주는 자기가 환영받지 못했던 존재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상아는 진중배에게 네가 내 친딸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집에 더는 머물기도 민망해졌습니다. 심순애가 쫓겨났다는 소식에 진상아도 이제 그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껏 비참해진 진상아는 마지막 기대처럼 전남진을 찾아가 봤지만
전남진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미국으로 같이 갈래? 라고 제안하듯 굴다가 이내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국 진상아는 전남진에게서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불현듯 떠오른 사람이 김소우였습니다. 아직 서류상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애매한 사이지만 원래 부부였던 만큼 김소우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한밤중에 진상아는 김소우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나 좀 받아줘. 이제 아무도 없어. 나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김소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진상아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마침내 김소우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악감정 따위 이젠 나도 지쳤어. 근데 내 마음에는 선주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상아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난지 아니면 그냥 또 도망칠 곳 찾는 건지 잘 생각해봐. 진상아는 숨이 가빠지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어? 김소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누가 더 잔인했는지 생각해봐. 네가 날 떠났고 나중엔 이혼까지 질질 끌어서 날 올가매려고 했잖아. 이젠 다 식었어. 진상아는 화장이 번진 얼굴을 거울로 보며 흐느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닫는 걸까? 자신이 김소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지금에서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진이 갑자기 나타나 울고 있는 진상아의 뒷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김소우의 차가운 거절과 무너져 내린 진상아를 보고 전남진은 말없이 주먹을 쥐고 씁쓸하게 돌아섰습니다. 전남진에게 미련 없다던 진상아의 말이 떠오르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진상아는 전화를 끊고 몇 걸음 비틀거리다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마음이 뽀개지듯 아파왔습니다. 이제 전남진도 김소우도 의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진상아는 모든 게 끝나버린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다 떠났어. 아무도 안 남았어. 차가운 체념이 서러움과 뒤섞여 진상아를 덮쳤습니다. 이미 파멸 직전에 다다른 전남진과 진상아. 둘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불꽃 같은 열정도 달콤했던 불륜의 잔재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쓸모가 남았나 싶어 미련을 두려했지만 그조차 무의미해졌습니다. 한적한 거리에서 전남진은 진상아를 붙잡고 마지막 시도를 해봤습니다. 진상아, 우리 다시 미국으로 가볼래? 다 정리하고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진상아는 이미 울다 지친 듯한 텅 빈 표정으로 전남진을 바라봤습니다. 새 출발? 네가 뭘 정리할 수 있는데? 로또니 코인이니 숨기는 것도 많으면서. 전남진은 억울하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는 거야. 돈 문제야 어떻게든 하면 되지. 솔직히 우리 둘 다 여기서 설 자리가 없잖아. 진상아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또 달아나자는 거야? 어차피 똑같아질 텐데. 서로 의심하고 깨지고. 우리 이미 끝났어. 전남진의 눈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상아에게서 얻을 것도 없고 김소우나 피선주를 붙잡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마지막 발악 중이었습니다. 잠시 이어진 정막에 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남은 두 배우가 대사를 잃어버린 듯 공허함만 감돌았습니다. 결국 진상아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국 가고 싶으면 가. 난 못 가. 뭘로 이 상황을 뒤집을 건데? 그냥 다 끝난 것 같아. 전남진은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도 미국행 제안은 자포자기와 다름없었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이미 둘 사이에는 미움만 남았고 적당히 이용하려던 진상아에게도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진상아는 진중배 집에 가지 못하고 모텔에서 묵었고 전남진은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떤 안정감도 찾지 못한 채 끝이 보이는 낭떠러지로 함께 굴러떨어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파국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만큼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런 빚도 되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꺼져가는 불꽃을 되살릴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둘 다 뼈아픈 패배감과 상실감만 안고 돌아갈 곳도 붙잡을 사람도 없이 고독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부터 폭우처럼 몰아친 사건들 속에서 피선주는 김소우와 함께 전지현, 김태리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소소한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전남진이 굳은 얼굴로 피선주를 찾아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과 깊게 내려앉은 눈 밑의 그림자에서 전남진이 얼마나 몰락해 있는지가 엿보였습니다. 전남진은 기회를 노리듯 피선주를 길 한 구석으로 불러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남편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못 돼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피선주는 한참 동안 전남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함께 울고 웃던 추억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난 뒤였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가 달라. 결국 다 당신 선택이었잖아. 진상아랑 바람 피우고 로또 당첨금도 숨기고. 다 당신이 만든 일이야. 전남진은 울컥한 표정으로 시선을 떨구었다가 힘겹게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건 알아. 그래도 너한테 끝까지 미움만은 받고 싶지 않아서. 그때 김소우가 다가왔습니다. 피선주 곁으로 선 김소우는 경계의 눈빛을 띠고 전남진을 보았습니다. 피선주 힘들게 할 생각이면 그만둬. 너도 이제 지쳤잖아. 전남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나도 진짜 지쳤다. 진상아도 떠나고 결국 아무것도 못 얻었어. 피선주는 안쓰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남진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김소우는 단호히 피선주 뒤에 서서 전남진과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남진,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져야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의미 없잖아. 전남진은 마지막 불빛이 꺼지듯 허탈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엔 후회와 패배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사라졌고 그 뒷모습엔 더 이상의 구원도 기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선주는 마음 한구석에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뒤이어 김소우가 피선주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이제 편하게 숨 쉬어요. 힘든 시간은 지났으니 지연이랑 태리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아갈 방법을 찾아봐요. 피선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더는 흔들리지 않고 곁을 지켜줄 김소우가 있다는 사실이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심순애, 진상아, 전남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불륜에 얽히고 위선과 이기심으로 망가진 결과였습니다. 반면 피선주는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고 사랑도 되찾았습니다. 김소우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며 피선주는 희미했던 미래가 서서히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파멸이 지나간 뒤에야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